지금부터 더본코리아 기자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더본코리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주신 기자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금일 설명회 진행 순서는 각 대표 이사님들의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회사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고 기자분들과 Q&A를 진행하는 형태로 한 1시간 정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프레젠테이션은 강석원 대표 이사님께서 더본코리아 회사 소개 및 핵심 경쟁력에 대해 설명드린 후 백종원 대표 이사님의 더본코리아 성장 전략에 대한 순서로 진행됩니다. 그럼 더본코리아의 임원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본코리아의 백종원 대표 이사입니다. 더본코리아의 강석원 대표 이사입니다. 저는 더본코리아의 제1연구부를 맡고 있는 CFO 강석천 사무입니다. 더본코리아 강석원 대표 이사님의 프레젠테이션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강석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회사 전체적인 개요하고요. 회사의 경쟁력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에 자료를 보시면서 제가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더본코리아는 1994년 설립되었습니다. 약 30년간 저희는 대한민국 외식 문화를 선도하고 있고요. 현재는 외식 사업, 유통 사업, 호텔 사업 등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백종원, 강석원 각자 대표 체제이면서 저희 백종원 대표께서는 신사업과 R&D 부분을 총괄하고 계시고 저는 사업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는 10개의 종속기업과 2개의 관계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30년간 사업을 해오면서 다양한 브랜드와 함께 성장을 해왔는데요. 보시면 다양한 브랜드들을 보실 수 있고요. 이거에 기인해서 현재 저희 더본코리아는 국내 2,917개의 가맹점과 해외 14개국 149개의 직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부터 유통사업과 호텔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저희 주요 사업의 매출 구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주요 사업은 외식사업, 유통사업, 호텔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2023년 말 연결 기준 매출 구성은 외식사업 약 85.9%, 유통사업 11.2%, 호텔 사업 2.2%, 기타 0.7%입니다. 저희의 주요 사업 중 외식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저희가 지금 25개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5개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다양한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지만 우측에 보시면 외식 사업의 매출 및 가맹점 추이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사업입니다. 저희는 자체 R&D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소스류, 밀키트류, HMR 상품 등 다양한 제품을 출시하고 있고요. 오프라인, 온라인, 홈쇼핑 등 다양한 유통 채널과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저희의 3개년간 유통사업 매출 추이를 보실 수 있는데요. 2023년 말
약 458억 원의 유통사업 매출을 달성했고요. 2024년도에는 2023년 말보다는 훨씬 성장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저희의 주요 사업 중 호텔 사업입니다. 호텔은 제주도에 위치하고 있고요. 2017년도에 오픈해서 꾸준히 연평균 95% 이상의 투숙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 90억 원 정도의 호텔 매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고요. 7 내지 8%의 영업이익률을 꾸준히 보이고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저희는 최근 3개년간 연평균 성장률 39.7%를 달성하였고요. 모든 사업 부분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식사업의 안정적인 매출을 바탕으로 해서 유통사업의 매출을 본격적으로 확대할 것이고요. 수년 내에 유통사업의 매출을 외식사업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지역개발 사업과 해외사업 진출도 확대 모색할 것입니다. 더번의 핵심 경쟁력입니다. 4가지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첫 번째 브랜드 마케팅, R&D 능력, 생산 인프라, 멀티 브랜딩입니다. 저희 더본코리아는 자회사 TMC 엔터를 통해서 유튜브 구독자 약 64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고요. 이러한 유튜브 채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튜브 채널은 브랜드 마케팅에 있어서 강력한 저희 더본코리아의 무기이면서 파급력이 강한 마케팅 채널입니다. 저희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우측에 보시면 유튜브 채널의 소개 전과 후에 대한 브랜드의 매출과 고객 관심도 지수의 변화에 대해서 빠른 반응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저희 R&D 역량과 생산 인프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식사업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러나 저희 더본코리아는 외식 유통사업 중 국내 최고의 R&D 인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연간 약 300여 종 이상의 신규 메뉴 및 제품을 개발 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 생산 인프라를 통해서 회사의 핵심 소스류나 제품들을 직접 생산해서 더본코리아만의 아이덴티티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핵심 경쟁력인 멀티 브랜딩 전략입니다. 국내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회사들은 단일 브랜드 위주의 운영을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러나 멀티 브랜딩 전략을 사용해서 단일 브랜드 위주에서 나올 수 있는 리스크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는 멀티 브랜드 전략을 사용함으로써 기존 브랜드의 인지도를 바탕으로 해서 신규 브랜드의 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있고요. 따라서 브랜드 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좌측에 보시면 다양한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브랜드의 매출액 시장 점유율이 주요 브랜드의 시장 점유율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경쟁사 대비 우측에 보시면 점포당 연평균 매출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회사 개요와 회사의 경쟁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시장 미래 성장 전략에 대해서 백정원 대표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이거를 놔둘까요? 이것도 마저 갖다 놔야겠어요. 마이크. 아니 필요 없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 형식적인 얘기 같이 들리시겠지만 바쁜데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 미래 성장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해명 아닌 해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상장을 준비하면서 주로 오늘 증권부 기자님들이죠. 아마 궁금한 게 너무 많으셔갖고 회사로 많이 문의를 주셨던 것도 알고 있는데
저희가 회사가 애초부터 그 홍보팀이 없어요. 그래갖고 딱 한 명이 비슷한 업무를 하는데 이제 뭔가 자료 요청이 있거나 할 때 그거를 이제 취합해서 드리는 직원 외에는 저희가 외부에 아예 홍보 대행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기분이 안 좋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원래 그런데 어떡한데? 저 아시겠지만 뭐 저희 회사의 장점이라고는 나갈 때 가능하면 많이 줄이고 실속 있게 회사를 운영하는 거라 아시마시고 여태까지는 앞으로는 좀 바뀌겠지만 모델도 안 쓰고 가능하면 점주님도 부담을 좀 덜 드리려고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모델 쓸 거예요. 예. 홍보팀도 사실은 그 필요 없다고 생각을 안 씁니다. 그런데 저희 그냥 생각해서 열심히 회사를 운영하면 되지 않을까, 좋은 면이 있으면 알아봐 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했던 거니까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예, 제가 가끔 들으니까 너무 성의 없다라고 하는데 저 성의는 많습니다. 저 앞에 저희가 이제 저 부사장님이 저희 회사에 대한 간략한 개요는 설명드렸고 저희 회사의 앞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회사가 앞으로 추구하는 거는 기존에 뭐 앞에서 보셨듯이 저희가 일단 가맹 프랜차이즈 사업이 주력 사업으로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해왔던 방식 그대로 브랜드 계속 개발하고 출점 수 계속 유지하고 출점을 갑자기 뭐 상장했다고 출점 수 갑자기 확 늘리거나 이러진 않을 겁니다. 저희가 보통 연 10에서 15% 정도 성장을 매장 수를 보면서 꾸준하게 가려고 하고 있고 단 이제 상장 이후에 변화된 거라고 하면은 기존의 이제 가맹점들에게 좀 더 집중을 해서 점포를 더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정적으로 지금 경제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점주님들이 운영을 하실 수 있는 도움을 드리려고 더 이것저것 더 연구를 많이 해서 그쪽에 좀 더 중점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 매장 수 전개는 지금까지 해왔던 그대로의 상승 곡선. 그 전엔 좀 가파르게도 매장 수가 올라갔지만 지금은 약간 완만하게 상승 곡선인데 그 상태를 유지할 거고. 다만 이제 해외 매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까지는 직영점을 직접 출점하거나 개인의 출점을 통해서 저희 브랜드를 알리는 방식으로 출점을 계속 해왔었어요. 그래서 14개국에 한 149개인가 7개인가 아마 9개네. 이게 작은 기간이 아니라 좀 긴 기간 동안 저희가 공을 들였는데 이게 뭐 다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K 콘텐츠의 영향으로 정말 엄청난 K 푸드에 대한 관심도 엄청나고 수요도 되게 많습니다. 저희가 그전 같은 경우는 사실 직접 저희가 매장을 개척해나고 해외 점주 직접 만나가면서 했던 방식이라면 지금은 해외 굴지에 있는 프랜차이즈 하는 회사나 아니면 식품회사, 유통회사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직접 상담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용어는 다 아시겠죠. 마스터 프랜차이즈라고 해서 일정 저희가 브랜드가 많습니다. 특정 브랜드를 요구하는 브랜드를 기업하고 협의해서 해외에 직접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면 그 지역에서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는 업체들이 좀 적극적으로 매장을 전개해 나가는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걸 위해서 준비는 이미 다 돼 있고요. 그래서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좀 드라마틱한 매장 수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상장을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거지만 저희가 지금 좀 많이 희망적으로 그리고 앞으로 좀 투자도 하고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은 유통 쪽입니다. 그래서 아까 도표에서 보듯이 저희가 한 3년 전부터 유통에 온라인 유통이나 오프라인 유통 여러 가지 상품 뭐 마트에서 팔고 있는 소스류 등 여러 가지 시도도 하고 있었고 특히 괄목할 만한 거는 2년 전부터 홈쇼핑에 상품을 출시하고 있는데 상당히 반응도 좋고요. 특히 이제 90억에서 255억으로 갑자기 늘 정도로 이게 또 고무적인 거는 저희가 다른 가맹사업과는 별개로 좀 차별화되는 건 저희가 브랜드가 되게 많잖아요. 초기에는 그거 갖고 욕도 먹었는데 근데 왜 욕을 왜 먹어야 될지 사실 모르겠어요. 아니 프랜차이즈 하나에서 브랜드 만드는 건 당연한 건데 저희가 다 브랜드 전략을 처음부터 구사한 건 사실 뭐 주권부니까 더 잘하시겠다. 계란을 한 방울에 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이유로
왜냐하면 우리가 그 전에 보면 해산물이나 돼지 콜레라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사실 굉장한 타격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전략으로 다브랜드 전략을 하는 바람에 사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단일 브랜드 위주로 브랜드를 전개하는 업체 같은 경우는 매장 수하고 관계없이 R&D 팀이 그렇게 많을 필요 없어요. 한 3, 4명? 많아봐야? 근데 저희는 아시겠지만 워낙 브랜드가 많다 보니까 R&D 팀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아마 우리나라 제일 많을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축적된 노하우도 많고. 그래서 아마 유통 쪽에 계신 분들, 이건 유통 안 하셨구나. 저희가 좀 대기업 쪽의 상품을 많이 개발해주고 그동안 노하우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저희가 사실은 이제 우리 상품을 한번 만들어 보자. 우리가 브랜드가 많았는데 그러면 시험 삼아 제일 오래된 브랜드 중에 하나죠. 더본에서 하는 브랜드 중에 본가라는 브랜드. 가맹점도 굉장히 개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그 브랜드를 넣어가지고 홈쇼핑을 출시해봤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아서 계속 뭐 연속 매진 행사가 있었고 특히 이제 홈쇼핑 측에서는 이제 아예 로얄 시간대를 배정해서 금년에 굉장히 고무적으로 보고 있고 하다못해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런 홈쇼핑 같은 경우는 그 식품 관련 회사나 개인적인 어떤 인지도로 많이 상품을 출시하는데 저희처럼 오프라인에서 일반 매장을 운영하면서 다브랜드가 나올 수 있는 건 사실 쉽지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국내에서는 일단 밀키트와 그다음에 HMR 상품, 그다음 기존에 했듯이 계속 소스류들을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할 겁니다. 국내 유통은 그렇게 해서 좀 여태까지 테스트했던 걸 갖고 그렇게 해볼 거고 해외 유통 같은 경우도 다른 방식입니다. 해외 유통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죠. 해외 매장을 계속 전개하는데 마스터 프랜차이즈를 통해서 전개하는 것도 있지만 그건 그거대로 가고 예를 들어서 하나 예를 들면은 아마 외국 많이 다니시죠? 무시하는 게 아니라 최근에 외국에 가면 정말 어마어마한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한국에 대한 관심도도 정말 우호적이고 이럴 때 사실 기회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식당에 대한 수요는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업들이 들어와서 너도나도 저희가 브랜드가 워낙 많으니까 마스터 프랜차이즈를 하고 싶다고 지금 상담 중이지만 그 외적인 요소를 저는 봤어요. 그러니까 굳이 한식을 먹고 싶고 드라마나 어떤 뮤직비디오를 보다가 먹고 싶은데 그 식당에 가야만 먹을 것이냐 아닌 층도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도 사실은 파스타를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만 먹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개념이라고 치면 파스타보다도 엄청난 지금 붐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식을 먹고 싶지만 기존에 내가 이용하던 식당이나 레스토랑에서 한식 메뉴를 즐길 수 없을까라는 니즈가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저희가 사실 그 해외 식자재를 유통하거나 그런 실질적으로 마스터 프랜차이즈가 아닌 단순 소스 분위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매장들에서는 한국식 메뉴를 한두 개 정도 추가하고 싶은데 그걸 뭐 프랜차이즈처럼 복잡하게 셰프를 고용한다든지 이런 거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필요한 소스가 니즈가 굉장히 강하고 많다라고 판단해서 그쪽에 대한 소스를 예를 들어서 기존에는 많은 기업들이 1차 소스들을 많이 생산했었죠. 뭐 다시다, 미원 뭐 이런 것도 있고 된장, 고추장 있지만 저희는 사실 아시겠지만 프랜차이즈에 특화된 거는 뭔가 소스를 열어서 어떤 1차 상품에 섞기만 해도 한식 비슷하게 맛을 낼 수 있는 사실 김치는 한국에서 다 수출을 해야 되지만 급한 대로 그날에서 나오는 채소에다가 있던 양념만 집어넣어서 버물러서 뭔가 냉장고에만 잠깐 넣다 꺼내도 김치의 맛을 비슷하게 낼 수 있는 이런 소스가 사실 되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한식 이런 기회에 한식이 세계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소스류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이미 개발이 끝나 있는 상태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외에는 이미 그 전에 이제 저희가 미국 쪽에 한인들을 대상으로 H마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 뭐 HMR 상품부터 시작해서 라면도 수출해보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한인 시장이 아니라 진짜 현지인들 마켓에 넣을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고 있고 이거는 80년대 초반에 보시면 아마 데리야끼 치킨이라고 엄청난 유행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제일 부러웠거든요. 그때 당시 외국 가면 정말 식자재 마트에 가면 큰 통에 데리야끼 치킨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아무거나 가져가서 그냥 닭에다 넣고 그냥 프라이팬이나 팬에다 볶으면 사실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간장에 설탕에 뭐 간단한 조미료지만 일반적으로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간장 사고 설탕 사고 이걸 알 수도 없지만
그런 소스류의 시장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지금 분명히 커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반 프랜차이즈 회사들이나 유통회사도 통하지만 그거보다 시장이 더 큰 거는 사실 개인이 하는 매장이 훨씬 더 크거든요. 그래서 개인 매장들이 뭔가 한식 메뉴를 하나 넣고 싶을 때 식자재 마트에 가서 쉽게 눈에 띄는 소스인데 저 사람 어디서 본 사람이 상표에 붙어 있으면 사지 않을까. 전 그때 그렇게 샀거든요. 그래서 사실 좀 저희가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해외 소스 매출을 보고 있는데, 사실 이게 저희가 준비가 됐다고 말씀드린 것도 저희가 소스의 많은 부분은 OEM 생산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주로 대기업군에서 생산을 하는데, 그 이유는 사실 대기업군들이 안정적으로 생산도 하는 데다가 준비가 다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저희가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공장을 더 확장해야 되고, 생산 라인에 있어서 포장 라인, 특히 이제 아시겠지만 지금 유럽에서 되게 한류 붐이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이슬람 문화권이 많아요. 그래서 할랄 같은 경우는 이 할랄 이슈는 사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쓰고 있는 된장고추장 간장을 쓸 수가 없어요. 주정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대체품도 만들 수 있고, 미주 시장이나 가까운 동남아 외 일부 시장들은 고기와 관련된 그런 파우더가 들어간 게 수출이 불가능해요. 그런 거에 대한 쉽게 대처가 대기업분들은, 생산업체들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소스의 많은 부분을 대기업에 생산하고 있어서 그건 언제든지 주문이 양이 늘어나도 전혀 뭐 추가 투자 없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 유통에 되게 관심을 두고 앞으로 미래 전략에 되게 크게 보고 있습니다. 제일 사실 크게 보는 것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뭐 여기 계신 분도 아마 생각이 지역개발 사업하고 도대체 프랜차이즈에서 하는 사업하고 뭔 관계라고 생각했지만, 설명을 들어보면 아마 그렇구나 하실 정도로 굉장히 유사합니다. 뭐 어느 정부가 들었고 우리나라 말고 외국도 그렇지만 지역과 도심 간의 격차를 줄이는 게 굉장히 하나의 정말 과제고 엄청난 자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많게는 몇십조 원 단위로 매년 투자라고 더 늘리면 늘려지 줄지는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결론적으로 보면은 해외든 국내든 지역 개발은 결국 지역의 인구를 늘리고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뭘까라고 생각하다가 결국 다 도달한 결론은 지역 관광자원 개발이거든요. 저도 지역 관광자원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지역 관광자원이라는 건 사실 저희가 프랜차이즈 하는 사업이랑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프랜차이즈 사업할 때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손님들이 좋아할 수 있는 요소, 식당 인테리어부터 시작해서 메뉴 구성에 어떤 스토리를 잘 넣어서 손님으로 하여금 구매력 있게 만들어야 되고, 또 가성비가 있어야 손님이 지속적으로 또 구매를 하고 계속 찾아주게 되고, 손님이 계속 실증을 안 내도록 마케팅을 통해서 브랜드의 가치를 계속 유지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게 사실 지역의 관광자원 개발하는 거 거의 같습니다. 예산시장에 한 예를 들어 드리면, 예산시장에서 예산이란 지역에 어떤 관광객이 올 수 있는 어떤 요건을 찾기 위해서 뭐가 있을까라고 둘러보면서 여기는 오래된 시장이 있구나, 이 시장에 어떤 옛날 느낌이 날 수 있는 복고풍의 디자인 요소를 가하고, 거기에 지역에 나오는 특산물을 활용한 메뉴를 넣어서 뭔가 소비자로 예산에 오면은 맞아 이걸 먹어야 되는구나라는 어떤 그런 호기심을 자극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뭐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아시겠지만 가성비를 추구하는 브랜드를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소스를 활용해서 누구든 쉽게 음식을 조리할 수 있게, 그래서 결국은 가성비도 유지가 되는 지역 상품으로 매장을 유지하고, 저희가 프랜차이즈에서 슈퍼바이저 통해서 매장의 점주들이 계속 똑같은 퀄리티와 음식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뒷받침을 하듯이, 저희가 결국은 그 지역의 시장이 활성화됐을 때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거. 근데 이 일련의 행동들이 사실은 가맹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안 보이는 집중 투자를 해야 됩니다. 마케팅도 그렇고 어쨌든 슈퍼바이저를 하고 해서 직원도 계속 보내야 되는 많은 비용이 자부담이지만, 뭐 아시겠지만 지역 관련해서는 사실 다 이게 용역입니다. 거의 매년 관리를 해줘야 되는 비용조차 다 청구가 가능한 거고, 사실 이렇게 성공했을 때 사실 그거는 뭐 상상해 보시면 굉장히 단위가 크다는 거. 그리고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용역 위주로 가게 되지만 규모가 커진 사업, 이제 저희가 사실 여기에 발표에는 안 넣었던 이유가 실제 수치가 안 나와 있어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지금
14개 지역의 MOU를 체결해서 예산시장과 비슷한 시장도 있고 빈집도 있고 아니면 마을 전체를 바꿔주는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사업 규모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뭐 액수가 나와 있으면 이걸 자료로 보여드릴 텐데 액수가 나와 있지 않아서 그 자료 빼고 미래 이런 걸 할 겁니다라고 설명드리니까 굉장히 규모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크다는 거. 그래서 저희가 조심스럽게 바라볼 때는 사실 모든 사업을 다 합친 것보다 더 커질 수 있지 않나라고. 이건 예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 지역 개발 지금 보시는 거는 사실 저희가 14개 지역 외에 나머지 지역은 그런 MOU를 체결하지 못한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저희가 관심 있으면 아마 보셨겠지만 그 축제를 이용해서 지역을 저희가 축지법이라는 콘텐츠를 활용해서 축제를 저희가 직접 IP를 가지고 개발해드리는 축제가 있고 그 지역의 오래된 축제지만 뭔가 소비자들이 불편함을 느꼈던 부분을 저희가 해석해서 음식 쪽만 맡아서 들어가서 해드리는 게 있는데 호응도가 굉장히 좋고 그건 사실은 한 번 성공하면 이건 뭐 제가 볼 때는 끝까지 갈 수 있는 사업이지 않을까. 사실 일반 프랜차이즈는 그 브랜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비용과 투자를 계속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지역사업 투자를 안 하겠다는 건 아니거든요. 여기에 무엇보다도 더 매력적인 건 아마 그전엔 저희가 브랜드가 되게 많았는 거를 하도 한 7, 8년 전부터 다뭐 문어발 그러는 바람에 저희가 다 브랜드를 없앴거든요. 다 사실은 브랜드는 뭐 이렇게 사실 장명하듯이 이름만 줘도 사실 브랜드로 올라가는 거고 테스트 삼아서 한 개를 테스트할 때도 브랜드가 올라가 있는 건데 이상하게 그 매장도 없어가면서 저렇게 등록해놨다라고 욕도 하고 그래서 문어발이라고 욕도 하고 매장 하나인데 세상에 저거 갖고 한다라고 테스트를 해봐야 브랜드를 활용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금년부터는 아마 상장되면 이제 많은 응원군이 생기지 않을까요? 저희 주식을 사서 주주분들이 응원하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기하급수로 IP가 늘어날 겁니다. 예산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장 거의 20여 개가 다 직접 저희가 개발해 드린 거고 레시피 다 저희가 갖고 있는 거고 소유권 다 저희가 갖고 있고 축제 같은 경우는 보통 부스가 30개 이상 들어가는데 그거 다 저희가 개발합니다. 내년 지금 예상되어 있는 축제가 12개 일단은 12개는 완전히 확정된 거 더 추가 플러스 알파가 있겠지만 12개에 20개씩만 하더라도 240개죠. 240개 외식 관련 IP가 더 생긴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몇 년 사이에 몇백 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 지역 발전에 도움도 되지만 저희한테는 언제든 반응이 좋은 건 지역 특산물을 활용해서 유통상품으로 팔 수도 있는 거고 브랜드화 시킬 수도 있는 그래서 생각 외적인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IP 굉장히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시고 마지막으로 사실 혹시라도 오해하실 수 있을까봐 하나 더 설명드리면 호텔 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굉장히 오랜 시간 전부터 관광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았고 관광업에서는 과연 뭐가 중요할까라고 생각하는데 지역에 사실 뭐 다 출장 가보셨겠지만 숙소가 되게 필요해요. 대부분 모텔에서 주무시죠. 모텔. 분단이나 웬만한 10단위는 비즈니스 호텔도 없어요. 합리적인 호텔이 없잖아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제주도에 일부러 사실은 바닷가가 아닌 안쪽 산 쪽에 만들었고 아무리 제주도를 바다를 구경하러 왔어도 가성비 있는 호텔이면 소비자가 외면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걸 갖고 시작을 했는데 다행히 뭐 아시겠지만 입실률 95%라는 건 어마어마 뭐 빈방이 없는 거잖아요. 저도 사실은 주변에서 방 구해달라고 할 때가 제일 난처할 정도로 사실 저 호텔 사업은 수익성보다는 계속 지속적으로 호텔이 브랜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 다른 거 브랜드를 만들면 막 욕하는데 호텔은 그래 쟤네가 호텔 잘해라는 소리가 좀 나오니까요. 자리가 방이 없어라는 소리가 나와서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제 몇 년이 됐든 무르익으면 저희는 저 호텔을 갖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좀 계획을 해볼까라고 하고 생각하고 있고 그건 이제 프랜차이즈 사업이라는 건 지역에 좀 중가형 호텔 그래서 아마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는 아파라는 호텔 있죠. 그런 좀 도심이든 지역이든 정말 출장객한테는 되게 좀 그리고 또는 이제 아마 오키나와 가시면 오리온이라는 맥주 회사가 있는데 그 맥주 회사 운영하는 음식과 관련된 테마를 활용한 그래서 무조건 저가형 호텔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지역 사업을 하다 보면 지역과 어떤 연결된 스토리가 있는 호텔을 또 좀 운영해볼까. 이건 좀 먼 얘기입니다. 그래서 호텔을 왜 생뚱맞게 하냐고 물어보실까봐 이렇게 설명드린 겁니다. 그래서 아마 참고로 설명드리면 아마 보셨겠지만 저희가 굉장히 미래지향적으로 전망 있게 보는 사업들이
수치가 그렇게 아직 명확하게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끼리도 뭐 지난번 IR을 하면서 야 이거를 한 내후년쯤 했으면 훨씬 숫자가 좋은 숫자 갖고 얘기할 수 있었는데 아쉽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좀 장기적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CFO가 제가 혹시라도 사고 칠까봐 말을 조금만 줄여서 하라고 해갖고 할 얘기는 많은데 질문을 받는 거로 그러면 됐냐? 네.